자, 2025년은 AI 에이전트의 해가 될 거라고들 말을 많이 하지만 근데 그거 아세요? 중국 애들이 미국 따라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냥 무서운 수준을 넘었고요. 진짜 소름이 끼칩니다. 2023년에 갓 태어난 1년 반이 안 됐죠. 중국 AI 스타트업 중에 딥시크라는 기업이 있어요. 딥시크가 R1이라는 모델을 내놨는데 AI 업계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R1은 오픈 AI의 GPT-4O랑 맞먹는 성능을 내는데 사실 더 좋아요. 가격은 훨씬 쌉니다. 최대 30배가량 저렴하다고 해요. 게다가 오픈 소스입니다. 딥시크는 심지어 R1, 그러니까 본인들의 R1의 출력물들, 그러니까 대답들로 다른 모델을 훈련시키는 것도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했습니다. 한마디로 R1을 그냥 개발자들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다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이 오픈소스의 공개는 AI 생태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중국 안에서 수많은 언어 모델의 연구와 혁신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R1의 등장은 당연하게도 미국 기업들한테도 압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픈 AI, 구글, 엔트로픽은 이제 본인들의 트럼프 카드를 보여줘야 할 때가 된 거죠. 한편 딥시크의 CEO 량원펑, 발음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两温风 어쨌든 이 량원펑이라는 사람은 R1 모델을 공개한 직후에 베이징의 쭝런하이로 가서 리창 총리의 정부 업무 보고 자담회에 참석했는데요. LLM 기업, 그러니까 대형 언어 모델 기업들 중에서는 유일한 참석자였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중국 정부가 R1 출시와 오픈소스 공개를 승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픈 AI가 미국 정부와 손을 잡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R1의 등장은 여러모로 AI 업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기술 경쟁을 넘어서 국가 경쟁으로 번지는 양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AI가 마치 과거의 우주 경쟁처럼 점점 더 국가적인 어젠더가 되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사실 중국이 6세대 전투기를 만든 것을 보고 이것은 스푸트니크 모먼트라고 했었거든요. 경쟁국이 갑자기 어떠한 기술적인 돌파구를 보여줄 때 느끼는 그 긴장감, 그것을 말하는 건데요. AI에서의 중국의 약진도 스푸트니크 모먼트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말이죠. R1을 필두로 한 중국의 AI 굴기, 과연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게 심상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이제 임기를 종료하기 직전에 버저비터로 쏘아 올린 게 뭘까요? 바로 대중국 수출 규제입니다. 또 규제. 그것도 AI랑 반도체를 콕 집어서 말이죠. 올해 1월이 채 끝나기도 전에 2번이나 대중국 반도체 규제를 쏟아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빡세게 말이죠. 그중에서 1월 15일에 나온 제재는요. 반도체 제조 장비 24종이랑 소프트웨어 도구 3종까지 수출 통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14나노, 16나노 이하의 비교적 성숙한 공정의 반도체까지 수출 허가지로 딱 묶어버렸어요. 사실상 중국으로 가는 반도체기를 탁 틀어막겠다는 콜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그동안 미국의 대중국 규제가 생각보다 좀 허술했거든요. 오죽했으면 지난 2023년부터 미국은 반도체 제재에 실패했다라는 볼멘 소리의 분석들이 그때도 꽤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사람들이 호소하기로는 미국은 중국 반도체 산업 억제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14나노, 16나노 공정까지 이 규제가 확대가 된 것은 이런 미국의 강경 대응의 근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14나노, 16나노 요새는 3나노도 말하는데 왜 14나노, 16나노 규제가 중요할까요? 중국은 그동안 심지어 28나노용 장비까지 수입을 해서 멀티 패터닝이라는 기술로 7나노 칩을 만들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것을 막아버리면 이제 성숙 공정용 수입이라는 명분으로 우회 수입하던 거를 더 어렵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미국은 서버용 AI 칩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드론, 온갖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AI 칩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속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AI 생태계 전반을 늦추려는 것이죠. 특히 요즘 미국과 중국의 국방 경쟁에 있어서 드론이 되게 핫하잖아요. 근데 이 드론이라는 게 휴대폰이라고 말하면 좀 늙은 사람이라고 하던데 어쨌든 스마트폰이랑 하드웨어가 들어가거든요. 통신 센서 다 비슷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현재 진짜 AI 실력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오픈 AI는 몇 주 안에 박사 수준의 슈퍼 에이전트를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악시오스라는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컴퓨터에서 쓰는 앱 도구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도구들 있죠. 이것들을 다 다룰 줄 아는 AI 팀, AI 에이전트 팀이라고 보면 됩니다.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인간의 모든 일상적인 작업을 얘네한테 그냥 맡겨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쉽게. 이게 바로 오픈 AI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익명의 백악관 국가안보 고문은 중기적으로 대규모 일자리 혼란과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까지 경고했다고 하니까 뭐 말 다 했죠. 심지어 이 사람은 1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면서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이례적인 케이스가 될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요. 지난 1월 10일에 마크 주커버그 있죠. 메타의 CEO. 이 주커버그가 조 로건이라고 불리는 유명 팟캐스트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라이브 인터뷰를 했는데요. 주커버그는 이 자리에서 올해에 코드를 짤 줄 아는 중간 수준의 AI 엔지니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간 수준의 엔지니어라는 건 단순히 초보적인 코드를 짠다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돈 버는 코드까지 짜는 사람 역할까지 AI가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파괴에 대한 우려를 의식해서인지 주커버거는 뭐 옛날엔 다 농부였지만 이제 인류의 2%만 농부이지 않나요? 라면서 위로의 말을 전했지만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마찰적 실업은 저희 같은 직장인들에게는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가 아니라 벌써 현재의 일인데요. 세일즈포스 아시죠? 세일즈포스 같은 회사는 이미 AI로 본인들의 엔지니어 생산성이 30% 넘게 올랐다면서 올해는 엔지니어 안 뽑고 영업직으로만 사람을 뽑겠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문가가 좋아 보이기도 하죠. 한편 샘 알트만은 AGI랑 초지능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바꾼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샘 알트만은 AGI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2029년 1월 안입니다. 샘 알트만이 18개월 전에 했던 예상과는 완전히 지금 톤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만큼 AI 개발에 있어서 지금 일종의 특이점에 점차 도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고요. 개발 속도가 생각보다 더 가속되고 있다는 말과 같다고 들리는 건 사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바로 이 시점에 있어서 중국과의 AI 초지능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역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픈 AI는 지난 13일 보고서까지 내면서 미국이 이길 수 있고 이겨야만 하는 싸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 본 딥시크 같은 중국의 AI 굴기와 이것을 연결지어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정말로 기억해 주셔야 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AI 발전은 기하급수적이니까요. 지난 100년간은 5년, 10년 정도 기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져 있어도 다른 국가들을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AI 시대에는 한 번 뒤처지면 영원히 못 따라갈 수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존의 변화랑은 차원이 다르죠. AI는 노동 대체를 가속화할 수 있고요. 지정학적인 경쟁의 중심이 될 것이고요. 인류 문명과 개인의 삶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미래를 설계하는 기업들에게 우리의 투자 나침반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들 이제 긴박한 시기이긴 하지만 2025년에도 오늘 올 한 해 순탄하게 다들 잘 지내시라고 제가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